고슴도치처럼 바늘이 돋아있는 가시두더지는 호주를 대표하는 동물 중에 하나라서 5센트 동전에도 가시두더지가 그려져 있다. 놀라운 사실은 야스를 할 때 2개의 비두를 사용한다는 것인데, 더 놀라운 건 2개를 쓰고도 남아있는 비두가 2개 더 있어서 총 4개의 비두를 가졌다. 또 정자가 매우 강력하다고 한다. 오, 포기두, 파워 정자. 가시두더지는 배설과 출산을 전부 한 구멍으로 해결하는데 이를 단공묵이라고 부른다. 단공묵의 특징은 포유류이면서 알을 낳는다는 것이다. 인간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살아왔기 때문에 현존하는 포유류 중에 가장 원시적인 종이다. 갓 태어난 아기는 1.5cm, 무게 0.3g 정도로 아주 작은데 엄마의 주머니에서 살며 피부에서 흘러나오는 모유를 마신다.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가 적기 때문인지 수명도 50년 정도로 길지만 아직도 정확한 장수 비결은 밝혀지지 않아서 여러 학자들이 연구에 힘쓰고 있다. 다음엔 어떤 걸 다뤄볼까? 댓글로 추천 부탁해. 야생견 딩고는 시바를 닮았지만 늑대 같은 성격을 가진 야수다. 나 불러시바. 지금의 딩고는 빙하기 이후 수천 년 전 원시인이 호주로 데려온 개가 가축으로 쓰이다가 야생견으로 서식하게 된 것이 기원이다. 지금은 사람과 가축에 해를 입히는 딩고가 많이 사냥당했고 다른 종과의 교잡도 많아져서 순혈 딩고가 멸종 위기종이 되었다. 적당히 좀 하지 그랬냐? 오죽하면 호주 남동부에는 딩고로부터 가축들을 지키기 위해 5,320km에 달하는 딩고 펜스가 설치되었다. 얼핏 보면 귀여운 시바처럼 생겼지만 실은 늑대처럼 흉포해서 사람을 따르기는커녕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 얼마나 사나운지 야생 딩고가 많은 프레이저 섬에는 아이가 혼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경고문도 있는데, 실제로 1980년 호주의 한 캠프장에서 어린 여자아이가 행방불명되는 사고가 있었고 이때 아이의 어머니가 살인범으로 지목되어 종신형을 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1988년 딩고의 둥지에서 여자아이의 옷 조각이 발견되면서 유죄 판결은 뒤집혔고 30년이 넘은 2012년에는 결국 딩고로 인한 사망이라는 최종 결론이 나왔다고 하니 시바처럼 귀엽다고 얼씬거렸다가 개같이 사망할 수 있으니 까불지 말자. 인형같이 귀여운 외모의 원뱃은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원뱃이라고 알고 있는 동물은 호주 남동부와 태즈메이니아 섬의 구릉지에 서식하는 애기 원뱃이다. 경사진 언덕에 수평으로 10m 이상의 굴을 파고 안에 둥지를 지어서 생활하고 캥거루나 코알라 같은 유대류로 배에 있는 주머니에 아기를 넣어서 키운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애기 원뱃의 주머니는 뒤쪽을 향해 열려있는데 그 덕분에 어미가 흙을 팔 때도 주머니에는 흙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 잔디, 나무 뿌리, 나무 껍질 등이 주식이며 야행성이다 보니 시력이 나빠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는 날카로운 후각으로 먹이를 찾아 먹는다. 사육사가 제대로 키우면 20년 이상도 살 수 있지만 야생에서는 5에서 10년 정도가 평균 수명이다. 1m 남짓한 작은 몸이지만 30m나 되는 기인장으로 2주 이상 음식물을 소화시키는데 가로 세로 2cm 정도 크기에 네모난 똥을 싼다. 무려 조상이 항아만한 사이즈의 화석으로 발견됐는데 지금은 지능이 높고 애교가 많아서 동물원에서도 인기가 많다. 그러나 현지의 농부들은 싫어하는데 하도 굴을 잘 파서 말이나 가축들의 발이 빠져 다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음엔 어떤 걸 다뤄볼까? 댓글로 추천 부탁해. 호주를 대표하는 동물은 역시 캥거루지만 캥거루와 비슷한 왈라비도 살고 있다. 둘이 똑같은 동물 아니야? 왈라비는 캥거루 30종 중에 하나인데 보통 25kg 미만의 작은 소형을 왈라비, 대형은 캥거루라고 부른다. 아무리 작아도 명색이 캥거루라 뒷발이 강력해서 점프할 때는 붉은 꼬리로 균형도 잡고 주머니에 아기를 넣어서 키운다. 다양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고 덩치도 작아서 애완동물로도 키울 수 있다. 얼굴은 용감해 보이지만 겁쟁이인 왈라비는 호주의 여러 숲에서 살고 있는데 식욕이 강해서 농작물도 먹어치우다 보니 가끔은 유해조수로 구제되는 경우도 있다. 우리도 좀 먹고 살자야. 또 섬세한 입을 가져서 가시가 있거나 자극이 있는 음식은 먹을 수 없다. 손을 잘 사용하기 때문에 밥을 손으로 가지고 놀거나 가지를 눌러 뜯어먹는 귀여운 모습도 의외의 매력 포인트다. 사람 손에서 잘 관리된다면 15년까지도 살 수 있는 왈라비는 애완동물로 키운다면 힘이 너무 세서 벽에 구멍을 내거나 가구를 부수는 피해도 나온다고 하니 왈라비를 키우려면 근처에 비싼 가구는 두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다음엔 어떤 걸 다뤄볼까? 댓글로 추천 부탁해. 대표 동물이 많은 호주에서도 존재감을 자랑하는 코알라는 유명세와는 달리 점점 개체 수가 줄어들어 멸종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다. 6만 년 전부터 호주에서 원주민들과 함께 살던 코알라는 먹이로 잡히면서도 개체 수를 유지하며 잘 지냈지만 19세기에 이주한 유럽 사람들이 순식간에 사냥해버려서 수십만 마리가 죽어버렸다. 유럽이 또 의외로 근육질 몸을 가진 코알라는 신체적 특징이 많은데 영장류가 아닌 동물 중에 유일하게 지문을 가지고 있고 특이하게도 손가락 5개 중에 엄지는 2개에 엄지발가락은 발톱이 없다. 음식은 오직 유칼립투스 잎만 먹기 때문에 입은 작고 잎을 찾기 위한 후각은 발달했다. 유칼립투스 잎은 단단하고 수분이 50%인데 그래서인지 코알라는 물을 거의 마시지 않으며 하루에 18시간 이상을 잠만 잔다. 독소도 많이 들어있는 바람에 영양분이 그다지 없어서 코알라는 포유류 중에서 가장 긴 2m의 맹장으로 잎을 소화한다. 갓 태어난 아기는 콩알만큼 작은데 코알라의 주머니에서 점점 커져 온전한 모습을 갖춘다. 하루 종일 잠만 자고 느릿느릿하지만 의외로 괄괄한 성격도 가지고 있으니까 함부로 코알라를 만지지 않도록 하자. 다음엔 어떤 걸 다뤄볼까? 댓글로 추천 부탁해.
벌꾸루 소리로 불리는 나텔은 수틀리면 일단 들이받는 70cm 남짓의 작은 동물로 사자와 코브라 심지어 코끼리까지도 냅다 들이받는 패기를 가지고 있다. 상대가 누구든지 빡치면 들이받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겁없는 동물로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다. 하이에나, 표범이 그나마 천적이라 부를 만한데 성격이 워낙 더럽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나텔을 먼저 공격하지 않아서 사실상 천적이랄 게 없는 생태계 최강자 중 하나다. 근데 성격을 못 이기고 일단 들이받기 때문에 역으로 사냥당하는 일도 적지 않다. 나텔의 겁대깔이 없는 성격의 비밀은 단단한 피부에 있다. 맹수의 이빨이 쉽게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두껍고 단단한 피부에 독의 내성도 있어서 코브라의 신경독에 물려도 몇 시간 누워서 쉬고 나면 쌩쌩하게 부활한다. 스컹크처럼 엉덩이에 냄새샘으로 가스도 뿜을 수 있어서 이 가스에 쏘이면 일주일은 냄새가 가시지 않는다고 한다. 벌집은 찾을 수 있지만 둥지를 털지 못하는 벌꿀길잡이새와 꿀을 좋아하지만 벌집을 찾지 못하는 나텔은 협력 관계로 서로 도우며 산다고 한다. 우리도 참지 않고 들이박는 나텔처럼 우리를 꼴받게 하는 놈들은 그냥 들이받아버리는 건 어떨까? 개미핥기랑 하나도 안 닮은 주머니 개미핥기는 큰 꼬리와 가로 줄무늬가 특징이다. 힘센 앞발로 개미굴을 파내서 10cm 길이의 끈적끈적한 혀로 하루 2만 마리의 개미를 잡아먹는다. 개미 다 죽는다 이놈들아. 개미핥기는 유모모, 주머니 개미핥기는 주머니 고양 이목으로 생물학적으로도 전혀 다른 두 동물이지만 어쩔 수 없이 개미굴을 파먹고 살다 보니 이렇게 수렴 진화하게 되어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주머니 개미핥기는 주머니에 아기를 넣어 키우는 유대류이지만 특이하게 주머니가 퇴화해서 아기는 어미의 유도에 매달려 어찌어찌 잘 살았나고 한다. 우리는 강하게 키운다고. 호주 남서부의 숲과 초원 모래 언덕에서 살며 나무나 땅에 둥지를 지어서 혼자 생활한다. 주로 밤에는 자고 낮에는 하루 종일 흰개미만 먹느라 먹고 자는 삶의 교과서라고도 할 수 있다. 이 3월 번식기에는 수컷이 양껏의 둥지를 돌며 짝을 찾는데 2주간 임신하고 나면 5마리 정도 새끼를 낳아 어미가 기른다. 아기도 8개월 뒤엔 독립해서 혼자 살아가는데 주머니 개미핥기는 보기와는 달리 강한 동물인 것 같다. 다음엔 어떤 걸 다뤄볼까? 댓글로 추천 부탁해. 나무를 타고 다니며 생활하는 쿠스쿠스는 원숭이가 아니다. 그럼 이게 원숭이가 아니고 뭔데? 쿠스쿠스는 캥거루목에 속하는 캥거루 사촌이다. 몸무게는 5kg 전후로 가볍고 짧은 귀가 털에 감춰져 있어서 보이지 않는다. 전신에는 털이 자라지만 꼬리에는 털이 없는데 꼬리를 나무에 감는 생활 때문이다. 앞 발의 손가락에는 휘어진 손톱이 자라지만 엄지손가락에만 손톱이 없는 이유는 손을 둥글게 말아서 갈고리처럼 나뭇가지를 잡기 때문이다. 캥거루목에 속하므로 암컷의 몸에는 캥거루와 같은 주머니가 있다. 호주와 뉴기니의 열대우린 숲에 서식하며 나뭇잎을 주로 먹지만 과일이나 나무 껍질, 곤충, 작은 포유류, 무척 추동물 등도 먹는 잡식성이다. 쿠스쿠스라는 이름을 붙인 현지인의 말로는 방귀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냄새샘을 가지고 있는 쿠스쿠스가 분뇨를 뿌리며 냄새를 묻히는 행동 때문에 붙은 이름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있다. 너도 방귀댕이였구나. 임신기간이 13일밖에 안 되는데 이건 주머니가 달린 동물들의 특징으로 미숙아를 출산한 뒤 주머니에 넣어서 키우는 방식이 공통점이다. 다음엔 어떤 걸 다뤄볼까? 댓글로 추천 부탁해. 태즈메이니아 데빌은 데빌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덩치도 개만큼 작고 아기도 주머니에 넣어서 키우는 작은 동물이다. 검은 몸에 가슴 위로 하얀 선이 그어져 있어 작은 반달 가슴곰처럼 생겼다. 날카로운 이빨로 고기를 먹는 육식 동물이고 강한 턱 덕분에 입에 들어가는 건 뭐든지 먹는데 동물, 곤충, 심지어 시체까지 먹기 때문에 숲의 청소부라는 별명도 있다. 이름에 붙은 태즈메이니아는 호주의 섬 이름이며 목소리가 악마 같다고 해서 영국 이주민들이 데빌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실제로 들어보면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악마라고 낙인을 찍을 만큼 나쁜 소리는 아니다. 임신을 하면 족살만한 새끼를 많게는 40마리까지 낳는데 문제는 어미의 젖꼭지가 4개뿐이라 모유 서바이벌에 실패한 아기들은 대부분 새끼 때 죽는다. 2000년대 이후로 얼굴에 암이 자라는 희귀병이 퍼지고 있어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건 암에 걸린 개체끼리 서로 싸우고 울면서 전염된다고 한다. 멸종을 막고자 섬을 옮겨서 이주시켰더니 펭귄 6,000마리를 잡아먹어서 이번엔 호주의 펭귄이 멸종 위기종이 되었다는데 펭귄만 불쌍해졌다.